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지난 목요일 영상 이후에 금, 토 요일을 제가 쉬었고요. 금요일은 좀 일이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고요. 지난번에 목요일에 예고를 드렸었죠. 토요일 날은 제가 어제까지 일이 좀 많았고, 오늘 드디어 영상을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이죠. 좀 늦긴 했지만 9시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청원참여님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2일 전에 이렇게 영상 댓글을 다 많이 남겨주셨는데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을 질문해주신 아톰세임님이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은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좀 죄송스럽고요. 이현종님께서 이상 결과가 좋지 못해서 3상 결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을까요? 라고 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임상은 없긴 없죠. 너무 당연한 대답일 수는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이상 결과가 그렇게 반응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상 결과는 이제 그때 코로나 시절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였죠? 바토클리맙에 대한 알부민, 그리고 콜레스테롤, 부작용 이슈가 나오면서 투여를 중단한 환자 비율도 너무 높았고요. 그래서, 이상 결과가 좋지 못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끌어내는 데는 좀 그런 중단 이슈들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충분히, 고용량을 투여를 하고, 저용량으로 이제 유지호흡법을 하다 보면, 충분한 시간에 투약이 다 완료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요. 단 반응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거를 좀 봐야겠죠.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이 본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률이 얼마나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유효성 입증이 안 되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유효성은 당연히 입증이 될 것 같은데 반응률이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조장님께서 투자 관점 이슈로 채널이 좀 바뀌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의 지금 정체성 자체가 장기 투자로 기업의 상승 가치를 같이 누리고 동행하는 게 제 채널의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투자 철학으로 두고 한울바이오파마라는 종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영상을 찍는 건데, 전문적인 얘기들 아니면 경쟁사와의 데이터 비교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도 해왔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이슈되는 경쟁 약들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의 SLE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죠. 임상 이상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요. 이뮤노반트와 차이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는 같이 합니다. 근데 매번 제가 너무 전문적인 지식들 위주로만, 아니면 굳이 투자하면서 이렇게 깊이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정도의 수준의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공부 또한 중요하지만 이게 투자 자체가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은 내용들도 많아서 제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하면 좀 이게 환기가 되는데, 전문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또 여러분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철학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알아도 이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 가격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열심히 공부를 해도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기본이 다져지면 투자 철학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공부를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00까지 다 하고 난 뒤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 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4만원일 때 샀다가 5만원일 때 팔고 나오는, 이 정도면 많이 올랐네 하고 팔고 나오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자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철학에도 힘을 좀 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도 공부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제가 그런 날은 전문적인 내용들도 같이 그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조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요즘에 교육 채널이었다가 뭐 투자 철학으로 좀 바뀐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잘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개 다 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그 다스28 CRP 점수와 그다음에 ACR20 점수를 좀 차이점만 좀 한번 봐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간단히 찍을 거고요. 다스28 CRP 점수는 뭐냐면 점수를 객관화를 해서 뭐라 그러죠? 점수 감소율 나타내는 비율이고요. ACR20 같은 경우는 7개 중에서 2개는 필수고 5개 중에서 총 7개 중에서 아무튼 뭐 20% 이상 개선? 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2개를 나타내는 건데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막 너무 객관화 하나하나 28개, 다스 28이면 28개의 문항에 대해서 막 답변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스 28 CRP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점이 더 개선이 되었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점을 받던 환자가 5점이 됐다. 그러면 2점이 개선이 된 거죠. 뭐 6점을 받던 환자가 3점이 됐다. 그럼 3점이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점수 감소율에 따라서 환자가 개선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ACR20 같은 경우도 7개 중에서 이제 20% 이상 개선, 7개의 질문 중에서 20% 이상 개선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필수고요. 뭐 5개 중에 3개만 20% 이상 뭐 바뀌면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보다 이 차이점만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다스28 CRP 같은 경우는 이게 니포칼리맙이 이거를 이제 1차 평가 지표로 했고요. ACR20 같은 경우가 이제 한올 이뮤노반트가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ACR20을 주요 평가 지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포칼리맙 같은 경우는 다스28 CRP 점수를 가지고 점수의 감소율이 얼마나 됐는지 변화율을 좀 측정을 한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더 객관화되고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ACR2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보수적이고 조금 입증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ACR20으로 했냐. 일단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니포칼리맙보다 임상을 더 뒤에 시작을 했죠. 니포칼리맙이 임상을 시작할 때 이 주요 평가 지표를 다스28 CRP 점수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상 실패 결과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일단 우리의 약의 기전은 항체를 재활용되지 못하게 막는 기전이잖아요. FcRn 저해제를 투여를 해서 FcRn이 항체와 만나면 항체가 재활용이 되게 되는데, FcRn 저해제를 투여를 하면 FcRn이 항체와 만나기 전에 이 니포칼리맙이나 아이메로프로바트와 같은 FcRn 저해제와 같이 FcRn이 먼저 만나게 되면 항체가 달라붙어 있을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재활용돼야 될 항체가 FcRn과 못 붙기 때문에 항체가 없어지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스28 CRP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 수치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염증 자체를 미리 공격하는, 염증만 타겟해서 공격하는 뭐 TNF 알파 저해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거 대신, 하는 거와는 달리 니포칼리맙 같은 경우는 항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염증을 나중에 추후에 줄이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다스28 CRP 점수는 염증 수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뭐 관절의 붓기나 아니면 뭐 통증, 압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염증 수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니포칼리맙 같은 경우는 항체를 줄여주잖아요. 이 항체를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항체를 줄여주면
항체 자체가 줄면 뭐 항원 항체 복합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덜 만들어지면 뭐 그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이 덜 만들어지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안 만들어지니까 염증이 좀 줄어드는, 뭐 이렇게 기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염증 물질, 그러니까 TNF 알파 저해제 같은 경우는 염증 자체를 타겟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니포칼림ab 같은 경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항체를 줄이니까 항원 항체 복합체가 좀 덜 만들어지고,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염증성 물질이 덜 분비되고, 염증성 물질이 덜 분비되니까 염증이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반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고용량으로 해줘야 항원 항체 복합체가 덜 만들어지고, 그만큼 염증성 물질이 덜 만들어지고, 그만큼 염증이 덜 생긴다. 그러니까 항원 항체 복합체가 최대한 덜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임계치 이상의 항체가 쑥 감소를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감소했다가는 염증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게 걷잡을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의 임계치 이상의 염증성 물질이 감소가 되게끔 임계치 이상의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포칼림ab은 그게 안 됐죠. 부작용 때문에 고용량으로 투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항체를 확 줄여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원 항체 복합체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염증성 물질이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다스28 CRP 점수로 점수를 측정하려 하니 뭐 위약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점수 개선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래서 임상에 실패를 했다. 그거를 보고 이뮤노반트가 그걸 확인을 하고, 상대편에서 그걸 보고 실패를 한 걸 확인을 하고, 상대편에서 근데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상대편 부차 지표가 이제 ACR 20 뭐 이런 반응률, ACR 50 이런 반응률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개선 정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그걸 참고를 해서, 아 그래,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다스28 CRP 점수보다는 ACR 20 점수를 주요 지표, 평가 지표로 만들자 해서 ACR 20 점수를 도입을 했고요. ACR 20 점수는 다스28 CRP 점수처럼 그렇게 크게 염증성 물질의 수치를 비교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ACR 2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환자가 통증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부터 개선의 정도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염증성 물질이 줄어드는 데는 일련의 아까 말씀드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환자가 개선됐다고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약물을 투여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관절이 좀 덜 아프네, 붓기가 좀 빠졌네,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염증이 개선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개선됐다고 봤는데 주요 지표, 평가 지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스28 CRP 점수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유효성 평가 지표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딘 효과를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ACR 20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환자의 반응들이 주요 지표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수치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ACR 20 점수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통증이 없어지거나 붓기가 빠지거나 하면 ACR 20을 만족을 했다라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다스28 CRP 점수는 피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염증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당연히 ACR 20도 피는 뽑아야 되지만, 다스28 CRP 점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염증의 개선, 그러니까 좀 더 환자의 느낌이나 의사들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으로 점수 개선을 확인을 하는 게 다스28 점수입니다. 근데 ACR 20 점수 같은 경우는 환자의 느낌이나 아니면 의사의 판단, 이런 것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CR 20이 조금 더 만족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다스28 CRP 점수에서 유효성을 확보된다는 거는 결국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로 나타낼 수 있는데, ACR 20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염증은 실제로 많이 안 줄었는데 환자 자체가 느끼기엔 증상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환자는 ACR 20 점수 만족해서 일단 만족을 한 약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투여를 받았다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이 약 좋네, 되게 좋네, 증상이 바로바로 개선이 되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정작 염증 수치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뼈 안에서는, 뼈 속에서는, 몸 속에서는
염증 때문에 뭐 뼈가 깎이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28 CRP 점수는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 파악을 상태를 좀 더 호전적으로 좋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CR 20 정도를 만족을 했다 그러면 환자가 느끼는 데는 상당히 개선 효과를 느끼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는 염증이 조금 남아있으면 뼈가 뭐 침식된다든지 뭐 그런 효과가 안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는 통증을 좀 많이 감소시키게 느낀다. 그래서 다스28 CRP보다는 ACR 20이 조금 더 환자 중심적인 지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ACR 20을 만족을 해도 환자 뼈가 깎이고 염증이 생기고, 뼈가 깎이면 뭐 무슨 필요냐 하는데,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임상이 장기간 투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증성 물질도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항원 항체 복합체가 생성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ACR 20이 초기 환자들에게는 통증 개선 정도의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초기에는 염증성 물질이 좀 염증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아서 환자들이 몸 안에서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염증을 수치를 낮추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차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FDA는 ACR 20을 주요 평가 지표로 인정을 하느냐? 일단 환자가 느끼는 개선의 정도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분명 익스텐션 임상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염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걸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올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다스28 CRP를 나중에 길게 투여를 해서 입증을 하는 것보단 ACR 20을 주요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하고 그거를 달성을 하면 일단 신약으로 출시한 다음에 신약을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그 환자들이 염증도 줄어든다라는 것을 추후에 장기적인 임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평가 지표를 ACR 20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스28 CRP 점수와 ACR 20 CRP 점수의 ACR 20 점수의 차이점을 좀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 뭐 중간중간에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되지만, 한번 느낌적으로만 보신다면 다스28 CRP는 좀 더 객관적인 점수로 나타내는 거고, ACR 20은 좀 환자 통증 중심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 니포칼리마비 임상을 참고해서 ACR 20을 주요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해서 환자들이 조금 더 개선하는 정도가 느껴지는 정도를 집중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거 전략적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후에 장기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환자들의 실제로 염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까지 만족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스28 CRP 점수와 ACR 20 CRP 점수의 차이, ACR 20 점수의 차이 아시겠죠? 조금 느낌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장이 열리는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그게 있죠. 실적 발표가 있고, 제가 토, 일, 월, 화는 출장을 가게 되고요. 화요일날 갔다 와서 뭔 일이 있으면 찍을 수도 있는데, 화요일날 갔다 와서 저녁 늦게 도착해가지고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못 찍게 되면 수요일에 아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5만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 4만원대가 될지 아니면 2월 6일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자의 포인트는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어떤 거다? 그레이브스병이다. 그레이브스병이 투자 포인트다라는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류마티스는 어느 정도냐? 류마티스도 상당히 큽니다. 류마티스 질환의 시장도 지금 D2TRA라는 질환을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D2TRA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치료제에 대해서 불응한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맷 니즈가 너무 크거든요. FDA가 좋아하는 언맷 니즈에 대한 약이기도 하고 해서 영향력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류마티스도 무시하면 안 돼요. 환자 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니포칼리마비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한 ACR 20, ACR 50 환자군을 대상으로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를 주요 평가 지표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ACR 20 달성이 된다면 FDA 허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로이반트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뭐 2월달, 3월달쯤이면 아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4월달이나 5월달쯤이면 이제 오픈라벨, 류마티스 오픈라벨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FcRn 저해제에 대한 별 이슈는 많이 없어서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캐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그런 게 만약에 뭐 경쟁사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가 만일 없는 날이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뭐 주식장이 만약에 많이 하락을 했다, 아니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날들은 제가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공감대 형성되시는 분들 같이 저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겪은 바로는 주식 투자의 80%, 90%는 투자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 공부하면 좋지만, 공부도 함과 동시에 투자 철학도 꾸준히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스28 CRP 점수와 ACR20 점수의 차이,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공부하시면 또 안 되니까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따라잡기,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 철학도 같이 공감도 해주시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문적인 얘기만 한다 그래서 투자 철학이 무시돼도 된다, 그건 아니고요. 투자 철학만 얘기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이 무시돼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둘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에서 90%는 오히려 투자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지난번 영상 슈퍼땡스 청원참여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 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